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전 용량과 콘덴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콘덴서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하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소자를 가지고 콘덴서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커패시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커패시터, 캐패시터, 커패시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콘덴서라고 하는 그 제품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콘덴서라고도 부를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밥그릇에다가 이제 밥그릇에는 밥풀이 들어가 있겠죠. 이 밥풀을 많이 담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밥풀을 많이 담는 방법. 밥에다가 밥풀을 많이 담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방법? 그릇이 조금 큰 걸 쓰자. 아니, 조그마한 그릇 말고 국그릇 같은 거 큰 걸 쓰면 우리가 밥풀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죠. 두 번째, 밥을 그냥 이렇게 천천히 담는 게, 조금씩 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우리가 이 밥주걱으로 꾹꾹 눌러 담으면은 또 밥풀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걸 식으로 써볼까요? 밥풀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밥풀의 개수는 그릇의 크기와 그 다음에 내가 눌러주는 압력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괜히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릇의 크기에 비례하고 압력이 커질수록 얘도 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도 마찬가지인데 콘덴서를 한번 보게 될게요. 콘덴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제가 전원이 하나 있습니다. 전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콘덴서가 이렇게 극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전기는 어떻게 가느냐?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위해서, 자, 이 전기를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쭉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이제 달라붙었죠. 더 이상 못 가요. 이제 이 안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는 이렇게 이제 극판에서 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반대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는 또 이 반대편에서, 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을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플러스 몇 놈, 네 놈, 마이너스 몇 놈, 네 놈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자, 이렇게 서로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때 전원이 분리되더라도, 자,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전기를 마치 저장하는 것과 같고, 이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콘덴서라고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는데 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이거를 정전 용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밥풀의 개수를 계산했던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이 전하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그러면은 Q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겠습니까? 이 첫 번째, 이 콘덴서의 용량이 클수록 당연히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두 번째, 이 양쪽에서 눌러주는 전압이 셀수록, 이쪽에서 눌러주는 전압이 셀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담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은 4개지만 전압이 세게 되면은 위에 8개, 12개도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다르냐? 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과 전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자, 여기서 무엇이냐? Q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축적되는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C 정전 용량, 즉 그릇의 크기가 커야 되고, 두 번째는 전압이 커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 C,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페럿이라고 부릅니다. 페러데이의 이름을 따서 읽을 때는 우리가
페럿이라고 있습니다. 페럿. 1페럿짜리와 2페럿짜리가 있어요. 그럼 2페럿이 훨씬 더 2배로 더 많이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페럿이라고 하면은 1페럿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1페럿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지는 않고 1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 씁니다. 이 마이크로는 뭘까요?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페럿이라고 하는 거예요. 0.00001 페럿을 1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합니다. 또 혹은 1 나노 페럿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나노는 뭡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의 페럿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피코 페럿이라고 하는 것도 씁니다. 1 피코 페럿은 뭐냐면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페럿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페럿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커서 1 마이크로, 1 나노, 1 피코 페럿을 사용하게 되고, 자, 이것을 어쨌든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정전 용량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전기량이 어떻게 된다? 더 많아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전 용량입니다. 그릇의 크기가 바로 정전 용량, 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제가 문제. 여러분, 큰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큰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릇을 만약에 흙으로 만든다고 하면, 흙으로 만들면 그릇을 어떻게 해야지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똑같은 흙의 양이라면 흙을 어떻게 얇게, 그 다음에 모양을 세모나게가 아니라 어떻게 가급적 둥글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무슨 뭐 고무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좋은가요? 흙으로 만드는 게 더 고무보다 낫겠죠, 재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콘덴서에 전하가 이렇게 축적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극판에 우리가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극판의 면적. 극판의 면적을 A라고 할게요. 단위는 당연히 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극판의 요 사이는 무엇이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간격이라고 할게요. 이 간격을 이것도 L 미터가 되겠죠. 다음에 이 극판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면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정전 용량을 결정하는 거. 이 안에 재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도 또 다르지 않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유전율하고 엡실론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당연히 페러드 퍼 미터가 되겠죠. 결론. 정전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결정된다? 전정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 그 다음에 간격 분의 면적이 되는 것이고 단위는 페러드가 된다. 단위는 페러드가 된다. 자, 이때 전정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번. 유전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유전율. 이 얘기는 비유전율이 큰 물질을 사용한다. 큰 물질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면적이 어떻게 된다? 면적이 큰 물질을 사용한다. 면적이 커야 된다. 세 번째, 이 두 판 사이의 간격, 극판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된다? 좁게 해야 된다. 크게 극판 사이의 간격은 좁게 해야 된다. 이게 커패시터, 그러니까 정전 용량의 전정 용량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식 2-14에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식 2-15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러면은 콘덴서에 커패시터에 전기 에너지가 축적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축적되는 에너지는 식으로 쓰게 되면은 2분의 1 QV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Q라고 하는 것은 CV랑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CV 넣게 되면 이거는 2분의 1의 CV의 제곱이죠. 즉 축적되는 에너지는 이 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전 용량에 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2-15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정전 흡입력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때 두 극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 흡입력은 2분의 1의 엡실론 2의 제곱이라고 해서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콘덴서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리라고 해서 콘덴서가 전기를 저장하는 기본 원리는 유전체의 분극 현상에 있다.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거기 콘덴서의 원리, 그다음에 평판 콘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평판 콘덴서에서 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엡실론 L분의 A라고 되어 있고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어떻게 면적을 넓게 유전율이 큰 물질 그 다음에 극판의 간격을 좁게 하면은 우리가 정전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콘덴서의 종류 이렇게 고정용 콘덴서에는 전해 콘덴서라고 하는 거 세라믹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 마이카 콘덴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변 용량 콘덴서의 용량을 바꾸는 거를 우리가 밸리어블이라고 해서 밸리어블 콘덴서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바리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바리콘에다가 밑줄 하나 치죠. 바리콘에다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전해 콘덴서 있죠. 전해 콘덴서는 극성을 가짐으로 직류 회로에 사용된다. 여기다가 밑줄.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극성이 있는 콘덴서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거 전해 콘덴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해 콘덴서. 그 다음 밑에 세라믹 콘덴서는 전극 간의 유전체로 티탄산 바륨과 같은 유전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 인덕턴스가 작아서 고주파 특성이 양호하여 바이패스 흔히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콘덴서 다 그림들이 있죠. 바리콘, 전해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이런 모양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콘덴서에 그러면은 접속은 어떻게 되는가 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이게 콘덴서의 접속이 하나, 둘, 셋, 넷, 한 4개 페이지 정도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너무 우리가 식으로만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이 전기 초급 기술자, 전기 기능사 과정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용어나 숫자가 정말 많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를 배워야 전기 기능사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보죠. 적어도 2년은 공부해야.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한 1개월에서 3개월, 4개월 정도 공부하는 것으로서 이 시험을 보는 거니까 실제로 그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할 거를 압축한 것들을 막 머리에 강제로 집어넣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공부할 때 그냥 쭉 봐야지 갑자기 수학 모른다고 해서 수학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모른다고 해서 영어 사전을 꺼내거나 아니면 다시 인터넷 컴퓨터를 켜면서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에 있는 걸 하나하나씩 검색해 보면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이 시험이랑 맞지는 않다. 그러면은 다른 길로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제가 1회 독일 때는 드라마 보듯이 하자. 2회 독일 때 문제를 한 번씩 건드려 보자라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좀 같이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되게 힘든 과정이지만 정말 2회, 3회 했을 때는 조금씩 귀가 뚫리고 눈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말 이 과정을 선택하시고 지금 어쨌든 한 9강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게 본인에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말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암시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저항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었죠. 저항의 직렬을 계산할 때 합성 저항은 그냥 R1 플러스 R2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항을 병렬로 계산하게 될 때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두 개 합분의 곱 R1 플러스 R2 합한 것분의 곱 R1 곱하기 R2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콘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항 병렬과 직렬이 반대가 됩니다. 콘덴서는요. 직렬일 때 합분의 곱이에요. C1 플러스 C2 합분의 C1 곱하기 C2 곱입니다.
이 콘덴서의 병렬이 저항의 직렬과 같아요.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콘덴서의 병렬을 한번 볼게요. 여기 전원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콘덴서가 두 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자, 이쪽에 둘, 이쪽이 C1이고 이쪽이 C2예요. 그럼 전하가 어떻게 축적되겠습니까?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이제 놀러 가서 이쪽 가게 되면 여기 플러스 축적되겠죠. 자, 똑같은 상태면은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축적되겠죠. 그럼 물통이 두 개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란히. 여기 안에 펌프가 있고. 이쪽도 쭉 가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걸리게 되고. 자, 이쪽도 쭉 이제 가게 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병렬로 있을 때는 전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병렬로 있을 때 그냥 더하면 됩니다. 3개면 3개 더하고 4개면 4개 더하고 5개면 5개 더하고. 근데 직렬로 있을 때는 좀 다르다고요. 직렬로 있을 때는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렬로 있을 때는 콘덴서가 이렇게 있고 전원이 이렇게 있고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게 되면 보세요. 이쪽으로 쭉 오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가 있고 자, 여기 플러스가 반대로 넘어가지를 못하는데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안에서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하나의 용량보다 오히려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콘덴서. 이게 저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저항이 여러 개 만약에 병렬로 있게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렇게 계산했죠.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 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했죠. 만약에 3개 있을 때는 콘덴서는 이렇게 계산해요. C1 분의 1 플러스 C2 분의 1 플러스 C3 분의 1 분의 1 여러 개 있을 때 그냥 다 더하면 되고 다 더하면 되고 그 얘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콘덴서의 직렬 연결 2개 접속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전압도 분배되는 게 조금 다르죠. 직렬 연결됐을 때 여기 이제 전원이면은 콘덴서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분배됐을 때, 자, 여기를 C1, 이쪽을 C2라고 하고 이쪽을 전압이라고 하면은 C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V 전체 전압 곱하기 C1 플러스 C2 분의 이게 만약에 저항이었으면요 그냥 자기 거 곱했어요. 근데 콘덴서는 남의 거 반대편 C2로 곱합니다. 여기 V2 할 때는요. 이쪽엔 C1 플러스 C2분의 C1을 곱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분배된 전압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죠. 자, 3개 직렬로 접속됐을 때도 역시 뭐 별거 없어요. 자, 콘덴서 2개로 병렬 접속됐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됩니까? 2개로 분배되었을 때는 역시 2개가 병렬로 있을 때 그냥 2개를 더하면 된다. 그 밑에 분배된 전하량을 할 때는 그냥 2개를 더한 것뿐에 자기 거 곱하기 전체 전기량 하게 된다. 크게 볼 필요 없어요. 3개 됐을 때 다 그냥 더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문제야. 문제 꽤 많은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정전 용량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1번의 1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죠. 2번의 1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어야 되겠죠. 2번이 잘못됐습니다. 3번, 2번. 다음 중에서 정전 용량 1 피코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했어요. 1 피코페럿이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페럿입니다. 답은 4번. 3번의 콘덴서 용량 0.001페럿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0.001 페럿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하게 되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페럿과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또 무엇과 같은 겁니까? 이것은 보시면은 1000 마이크로 페럿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이크로 페럿과 1000 마이크로 페럿은 1000 곱하기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결국에는 계산하게 되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극판의 간격에
비례하게 된다? 아니죠. 극판의 간격에는 반비례하게 되죠. 4번이죠. 5번 1 마이크로패러드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충전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가? 5번. 자, 충전 전하량은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다가 전압을 곱하게 되는 것과 같죠. 지금 C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1 마이크로패러드. 그릇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요. 전압이 100V죠. 그럼 이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과 같게 되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6번 0.02 마이크로패러드 콘덴서를 12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공급하면 몇 볼트의 전위차가 필요하게 되는가? Q는 CV죠. CV인데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C분의 Q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Q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지금 마이크로니까 똑같아요. 12분의. 자, C는요. 0.02 하게 되면 이거 얼마? 600 되겠네요. 답은 600V가 됩니다. 7번 어떤 도체에 10V의 전위를 주었을 때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다면 이 도체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Q는 CV. 지금 Q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Q는 1쿨롱이래요. 1쿨롱이래요. 1. C가 얼마라고 했냐면 C 몰라요. V가 얼마라고 했냐면 10V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C 0.1이겠죠. 그렇죠? 0.1, 0.1 답 2번이죠. 8번 V는 200V, C1은 10 마이크로, C2는 5 마이크로 패러신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C1에 축적되는 전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그림 이렇게 병렬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첫 번째가 10 마이크로 패럿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5 마이크로 패럿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양쪽에 걸어준 전압이 100V이면 여기 C1에 10 마이크로에 축적되는 거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Q는 어떻게 됩니까? CV죠. C 정전 용량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요. 전압이 100V죠. 100V. 그럼 이거 얼마가 됩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되겠네요. 100이 아니라 200이네요. 죄송합니다. 100이 아니라 200이네요. 200.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거는 2200 곱하기 10. 여기는 그럼 2000이죠. 2000 여기 아니라 2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러니까 2000 마이크로 패럿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쿨롱 전기량을 물어보니까 답은 4번이 되죠. 9번에 일정 전압을 가하고 있는 평행판 전극의 극판 간격을 3분의 1로 들이면 전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식인데요. 이 전장의 세기는 극판 간격분의 그다음에 전압 V와 같습니다. 극판의 간격을 지금 3분의 1로 줄인다고 하니까 자, 이 전기장의 세기는 3배가 됩니다. 답은 3배가 된다. 3번이죠. 10번에 정전 용량 C 마이크로 패러드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Q는 루트 2 Q 사인 오메가 T와 같이 변하도록 하겠다. 이때 콘덴서에 흘러 들어가는 것 전류의 값은 이거 미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분할 필요 없어요. 뭐랍니까? 그냥 사인이 코사인으로만 바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인이 코사인으로만 바뀐다.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전 에너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W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원래는 QV예요. 그렇죠? 근데 Q는 CV니까 이거를 2분의 1에 CV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걸로 물어봤느냐 아니면 이걸로 물어봤느냐예요. 누구로 물어보게 된 겁니까? 지금은 여기 이걸로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러면 2분의 1에 CV의 제곱이 해당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콘덴서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Q쿨롬의 전하를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뭐냐? 2번 문제에서는 바로 요걸로 물어보고 있죠. 2분의 1 QV.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3번 5 마이크로 패러드 콘덴서를 1000V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좋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W는 2분의 1의 CV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C값 5 마이크로 패러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V 전압이 1000V죠. 1000에 제곱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거 얼마 나올까요?
1000의 제곱이 요거 마이크로랑 약분되니까 5 나누기 2는 2.5 단위는 줄이 되겠네요. 단위는 2.5 1번. 14번 C는 5 마이크로패럿인 평행판 콘덴서에 5V의 전압을 걸어줄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게 되면은 W는 2분의 1에 CV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C 값이 5 마이크로패럿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전압이 5V 5의 제곱 계산합니다. 이거 얼마 나올까요?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나오겠네요. 1번이죠. 15번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이죠. 16번 정전 흡입력은 인가한 전압의 몇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가? 2제곱. 그냥 제곱에 비례한다. 1번. 17번 전하를 축적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기 소자는 무엇인가? 3번의 콘덴서가 그런 소자가 되죠. 18번 콘덴서 중에서 극성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로서 교류회로에 사용할 수 없는 거. 아까 얘기했는데 극성 가진 거 기억나세요? 극성 가진 거 뭐죠? 전해 콘덴서죠. 전해 콘덴서. 4번 19번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극성이 없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 2번에 세라믹 콘덴서. 20번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밸리어블 콘덴서라고 해서 줄여서 바리콘이라고 부르죠. 1번이 답이죠. 21번 일반적인 저항기로 세라믹 봉에 탄속의 밑줄 저항체를 구워 붙이고 여기에 나선형으로 홈을 파서 원하는 값을 만든 저항기 탄속의 답은 2번 탄속 피막 저항기. 22번 두 콘덴서 C1, C2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용량은 저항의 병렬과 같게 되는 거죠. 합분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C1 플러스 C2 분의 C1 곱하기 C2 답은 3번. 23번 6, 4 두 콘덴서를 직렬 접속할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직렬로 되어 있다고 했죠. 합분의 곱 하게 되면 이거 얼마입니까? 합분의 곱 6 플러스 4분의 곱 6 곱하기 4 하게 되면 10분의 24니까 2.4 되겠네요. 2.4 답은 2번이죠. 24번 2 마이크로패럿과 3 마이크로패럿 직렬 회로에 3 마이크로패럿 양단에 60V의 전압 가했다면은 이 회로의 전체 전기량은 얼마인가? 전체 전기량은 직렬일 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기량이나 여기 전기량이나 똑같아요. 그냥 Q는 CV 하나 알면은 두 개 다 아는 겁니다. 하나 알아보죠. 자, 지금 3 마이크로패럿에 60V 가해줬다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60 하게 되면은 얼마? 180 마이크로 쿨롱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25번 3, 4, 5 3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했을 때 합성은 얼마냐? 3, 4, 5 병렬로 하게 되면 3개 다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12네요. 그렇죠? 3번. 26번 1, 3, 6 콘덴서 3개 병렬로 했을 때 합성 얼마? 더하면 되네요. 1 더하기 3 더하기 6은 10 산수죠. 산수. 자, 27번 규격이 같은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축전지 두 개를 하나 그 다음에 두 개로 이렇게 연결하였다. 자, 맞는 말 뭐예요? 용량은 몇 배가 됩니까? 용량은 2배가 되고. 자,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그대로 된다. 전압은 일정하다. 불변한다. 라는 거. 답은 4번이죠. 28번 4패럿과 6패럿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고 1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축적되는 전하량 Q는 CV가 됩니다. 전체 정전 용량이 얼마예요? 4, 6자리가 병렬로 되어 있다니까 10이죠. 자, 거기에 가해준 전압이 10V니까 전체는 100쿨롱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4번이죠. 29번 30 마이크로패럿과 40 마이크로패럿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후에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얼마가 되는가? 이거 두 개 병렬로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0, 40 하면 70이죠. 그렇죠? 그러면 Q는 역시 CV 70 곱하기 V 전압은 100이니까 제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00 마이크로패럿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하게 되면은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되죠. 답은 4번. 30번. V는 200V, C1은 10 마이크로패럿, C2는 5 마이크로패럿인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C1에 축적되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냥 C1 곱하기 V 하면 되죠. Q는 CV.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에 31번. 다음 중 콘덴서의 접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4번에 보면 직렬로 접속하면 용량이 작아진다. 이게 맞는 말이죠. 병렬로 하게 되면 커지고 직렬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작아지게 되죠. 32번. 정전 용량 10페러신, 10마이크로페러신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했을 때보다 몇 배로 줄어들게 되는가? 자, 이게 병렬로 하게 되면은 10자리가 두 개 있으면 얼마입니까? 20이 되죠. 직렬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10자리 두 개가 있으면 5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되죠. 병렬로 했을 때의 합성 정전 병렬은 직렬로보다 어떻게 되는가? 직렬로 4배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4배? 4배로 늘어나게 되는 4번이죠. 33번. 동일한 용량의 콘덴서 5개를 병렬로 접속하였을 때의 합성 용량을 CP라고 하고 5개를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의 합성 용량을 CS라고 할 때 CP와 CS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33. 예를 들어 5페러짜리가 5개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CS 직렬로 놓게 되면 이거 1페럿이 되고요. 병렬 CP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25페럿이 됩니다. 그러면은 CP는 CS의 몇 배? CP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25배죠. CS에. 그렇죠? 그래서 25 계산하게 되는 것. 답은 3번의 모양으로 놓을 수 있죠. 다음에 34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100분의 1로 작아지게 되죠. 아까랑 이제 비슷한 문제죠. 다음 35번.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 4짜리랑 2짜리를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병렬을 쓰니까 6이죠. 그럼 6과 3은 직렬로 있으니까 6과 3은 직렬로 있으니까 6 플러스 3 합분의 곱 6 곱하기 3 9분의 8이니까 2가 되죠. 답은 4번. 36번 A, B 사이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냐? 자, C자리가 몇 개? 3개가 병렬로 있게 되죠. 합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3C가 되는 거죠. 합치게 되면 3C. 그러면 3C와 2C가 직렬로 있으니까 3C 플러스 2C 분의 3C 곱하기 2C. 이거 5분의 6 하니까 이거 1.2가 되겠네요. 답은 1.2. 답 2번. 37번 그림과 같이 C는 2마이크로페러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A와 B점 합성 용량은 뭔가 CC 합치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림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2 이렇게 합치게 되면 4죠. 이렇게 합치게 되면 4죠. 그러면 4 합분의 곱 하면은 4 플러스 4 분의 4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8분의 16이니까 답 2가 되겠네요. 답은 2번. 2마이크로페럿. 38번.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하였다. 이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밑에 해설 보게 되면 C1, C2가 직렬로 연결된 데에다가 C3 병렬로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C1, C2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C3를 그냥 합쳐주기만 되면 되죠. 합쳐주기만 되면 되죠. 그게 C1 분의 1 플러스 C2 분의 1 분의 1을 한 게 이게 합분에 곱한 거랑 똑같죠. 39번 두 콘덴서 4페럿과 6페럿을 직렬로 접속하고 양단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4페럿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9번. 자, 이건 한번 보죠. 자, 그냥 또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쪽이 100V의 전압을 가했는데 저희가 4페럿 그 다음에 6페럿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4페럿에 걸리는 전압, 이걸 V1이라고 하면 V1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V1은 전체 전압 곱하기 C1 플러스 C2 분의 내 게 아니라 남의 거 C2. 자, 그럼 전체 전압 100 곱하기 두 개를 합한 거 10이죠. 10분의 6 하게 되면 이거 60V가 되겠네요. 답은 따라서 60V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여기까지. 네. 콘덴서에서 의외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것 중에서 되게 어려운 것들보다는 전체적으로 Q는 CV 혹은 이렇게 직병렬 이 정도만 알아도 몇 개 많이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감 갖고 저희는 다음 강의로 가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